웃음소리가 그리워지는 때,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인상도 멋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웃을 일이 별로 없어지고 감정이 무뎌져서 웬만하면 웃거나 울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꿈 많던 여고 시절엔 사소한 일에도 웃음을 터뜨렸던 내가 이제는 웃음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할 만큼 잘 웃지 않는다. 세파에 찌들려이기도 하지만 삶을 점점 경외감으로 느끼지 않고 당연함으로 여길 때부터 나는 웃지를 않는 것 같다. 나는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를 여행한 적이 있었다. 그때 가이드가 떠오른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그녀의 웃음소리였다. 조금은 가장되어 보이나 화통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이집트 일정 안내를 하는 동안 내내 웃었던 그녀가 나중에 한 말이 자신은 우울증이 심해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이집트로 와서 행복하다고 했다. 비가 많이 오면 세로토닌이 감소되어 스스로를 제어하기가 힘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에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곧 행복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 세월호 이후에 코미디 프로가 서서히 사라져버려서 세상 사는 게 팍팍하다는 생각도 든다. 코미디 프로를 좋아하는 내가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결국은 웃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변해버린 일이 있었다. 우리 가족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아이들이 돈을 마련해서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방콕에서 수상버스라고 배를 탔는데 갑자기 강물이 출렁거려 배에 있는 작은 딸 옆으로 물이 튀어 옷을 버리는 일이 생겼다. 나는 그때 갑자기 그 당시 코미디 프로에서 나왔던 물결이 출렁출렁 하는 멘트가 생각나 옆에 있던 큰딸에게 물결이 출렁출렁하네 하는 말을 속은데다 작은딸이 화를 낸 적이 있었다. 그만큼 코미디 프로는 나에게 활력소가 되곤 했는데 요즘은 인기 있는 배우자가 지녀야 하는 한 가지가 유머 감각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삶에 있어서 웃음은 필요한 것이리라. 아는 사진사가 하는 말이 사람이 웃을 때 모습이 제일 잘 나온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웃음소리 중에는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아기가 까르르 하고 웃는 소리이고 청소년기 아이들이 키득대는 소리도 듣기 좋다. 물론 아줌마들의 화통하고 시끌벅적한 웃음도 듣기에 좋다. 남성들의 저음 웃음소리도 안정감이 있어 좋다. 언젠가 나는 봄에 벚꽃이 떨어질 무렵 벚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또르르 거리에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구슬이 굴러가는 듯해 벚꽃잎들이 웃는 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비록 마귀 할멈이 웃는 웃음 같아도 웃음소리는 마냥 좋다. 썩소만 아니면 다 좋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웃음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얼굴 근육도 굳어지면서 인상이 험악하게 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우린 웃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우스갯소리로 예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다 똑같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누가 많이 웃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좋게 늙어갈 수 있다.
반대로 잘 웃지 않으면 인상이 고약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웃자, 우리 모두.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자. 웃자. 그러다 보면 안 좋은 환경도 나아질 날이 오겠지. 화초에 관한 내 생각. 초저녁에 아파트 주위를 운동이랍시가 돌다 보면 어디선가 불어오는 꽃내음에 어떤 때는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고 또 어떤 때는 은은한 향기에 도취되어 마냥 걷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만큼 화초는 우리 인간에게 뭔지 모를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다란 생각을 하게 된다. 어디 그뿐이랴? 화초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원활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애정의 표현으로서 꽃다발을 선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화초의 생애가 인간과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인용구를 보면 화초의 세락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다 견주어 볼 수 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화초는 인간과 가까이 하기 쉬운 존재고 화초가 있음으로 해서 인간의 삶이 더 풍요로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화초를 요즘엔 인간의 욕심이 과한 탓도 있거니와 또 시대적인 주거 변화 형태 때문에 집안에다 화초를 심는 일이 허다하다. 즉 요즘에 집의 형태가 아파트촌으로 바뀌다 보니 집마당에서 화초를 구경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아파트 베란다를 화단처럼 꾸며놓은 풍경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오래전에 어떤 이는 시골에서 살다가 친구 집 아파트에 들러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왜 산천에 있는 화초를 집안에다 들여놓았을까? 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한다. 그러다가 그분이 시골서 이사를 해와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었다고 한다. 예전에 나 역시 다른 아파트에 살면서도 화초를 가꾸는 재미를 몰랐었다. 그런데 이곳 회사 아파트에 이사 오면서 아파트 밖의 저런 풍경을 보고서 나 자신도 모르게 화초를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 이사 들어와 받은 선물들이 대부분 화초들이어서 조금 신경을 썼다. 그런데 겨울을 한번 지내고는 큰 나무들이 죽고 마는 일이 생겼다. 그때 받은 느낌은 다름 아닌 예전에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화초가 잘 되면 집안도 잘 되는 베비야 하고 말씀하시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왠지 화초를 잘 가꾸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살림도 펴지리라는 작은 기대를 하면서 화초들을 가꾸었다. 나는 많은 화초의 이름들을 잘 몰라도 마치 어린 왕자가 자기의 볼품없는 장미에게 정성을 쏟듯이 나도 내 화초에 정성을 다 쏟았다. 한 번은 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천이란 나무 화분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물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말라버린 줄 알았던 나무의 밑둥에서 여린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죽은 나무에 꽃이 핀 것처럼 마냥 좋아했었다. 내가 화초를 위해 하는 일은 벌레가 생기나를 살펴보는 것과 물을 잊지 않고 주는 것, 환기를 시켜주는 것 등이었다. 결국 나의 노력 덕에 사계절 동안 이곳 저곳을 구경할 수가 있었다. 어떤 땐 귀찮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화초는 이제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내가 돌보아야 할 자식과도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이 삭막해져가는 세상에서 한 그루의 나무라도 알뜰히 키운다면 아직도 우리에겐 많은 소망들이 살아나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무작정 떠나고 싶었어. 갈 곳도 특별히 없으면서 틀에 박힌 삶이 싫어서 도망치고 싶었던 게지. 저기 멀리 바닷가에도 가보았고 깊숙한 산속을 걸어도 보았지. 문제는 다른 게 있었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꾸만 회피하려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 샘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